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는 그가 떠나고 난 뒤 제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가 떠나고 난 뒤 제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원희룡 지사가 바로 그인데 네. 원희룡 지사가 사실은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대권 도전을 바라보고 제주도를 떠났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떠난 뒤에 이제 선거 기간까지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제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요 얘기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졸속 행정 처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해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사임을 하면서 제주지사 자리가 공석이었던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사안만 다뤄볼게요. 바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그리고 일명 재밀섬 부동산 매입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바로 선거 기간의 졸속으로 이 사업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처리가 됐다. 이제 이 점이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도의회도 잘 모르게 행정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도정이 처리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민선 7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에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군요. 우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이 추진된 시점이 2018년이죠? 네, 맞아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이 제주도에 심화되는 난개발을 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두된 그런 사업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환경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에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가 2018년 3월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따라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 내 610제곱킬로미터가량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 내 총 610제곱킬로미터가량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원래 당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좀 난항을 겪었죠. 네, 맞아요. 주민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계시면서 국립공원 추진 면적이 축소가 돼요. 288.55제곱킬로미터로 축소가 되는데 이후에도 사실 눈에 띄는 사업 추진 과정은 좀 보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지난 5월경에 이 사업 추진이 거의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에 이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 사업을 철회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이로써 제주도 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은 백지화가 된 그런 상황이죠. 지난 5월이면 도내 관심사가 선거에 쏠려 있을 텐데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네, 맞아요. 민선 7기 제주도 내 최대 환경 이슈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난개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당시 제주도정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초반에는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혈세를 들어서 용역도 진행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이런 비판이 제주도의회 송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민에게 환상을 이렇게 심어줘 놓고 막상 백지화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냐 이렇게 좀 문제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요한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명 재밀섬 부동산 매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줄여서 일명 재밀섬 사건이다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은 제주문화재단이 제주도 승인 받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 거쳐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고요. 삼도 이도행에 위치한 재밀섬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공공연연습장과 예총과 민예총,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로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처음 사업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행 과정인데 재밀섬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이 단돈 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또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은 20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또 이런 점들이 좀 아무래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수상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 또 문제가 돼서 계약을 너무 서두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정도 많이 질타를 받았었죠. 분명 상식에서 벗어난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점이죠. 계약이 선거철을 틈타서 속전속결 이루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계약이 이제 처음 치러진 시점이 2018년 5월경인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당시 2018년 6월에 치러졌으니까, 도내 분위기가 당연히 이때는 선거에 집중되면서 또 어수선할 때 계약이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이로부터 4년 뒤인 2022년 오늘날, 또 지방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이 지방선거 치러지는 시점에 또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계약 이후에 제주도의회나 제주도감사위원회, 또 감사원,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또 이러면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또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이거 부동산 매입 좀 문제 있어 보이니까 멈춰라. 당장 매입 과정 멈춰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올해 선거철에 이 재미성 건물에 대한 매입을 다시 이제 승인을 하고 제주문살재단은 잔금 다 치르면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죠. 네, 기자님, 지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난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 선거 기간에, 올해 선거 기간에 건물 계약이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젠가요? 정확하게 이제 잔금이 지급된 시점이 2022년 5월 11일로 알려져 있고요. 대선과 지선 사이에 정말 선거철에 딱 어수선한 그 분위기를 틈타서 잔금 지급이 이렇게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지방선거철이고 계약이 마무리된 시점은 올해, 그러니까 4년이 흐른 올해 지방선거철인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중요한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을 도민과 도의회는 전혀 모르고 다 벌어지고 나서야 이게 알게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혈세는 다 집행된 상태고 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도의회도 이런 부분을 예시로 들면서 불통행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시선이 선거에 집중되는 기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안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행태가 더는 없어야 할 텐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잘못은 어쨌거나 행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행정이 만약에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떳떳하다 했다면은 굳이 뒤에서 이렇게 선거 기간에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도민에게 밝히고 절차 밟아서 제대로 도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좀 몰래 이렇게 일을 처리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을 때 이렇게 뒤에서 몰래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정황이 지금 행정에 보이게 있는 거고 또 이번에 행정이 이렇게 선거철에 졸속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이게 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업들이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견제할 장치는 없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방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중요한 얘기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예방책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시스템을 계속 고수한다면 선거철 도정을 감시하는 어떤 장치에 구멍이 계속 생기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또 대선과 지선, 보궐선거 계속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도정 현안보다는 좀 선거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거든요. 또 이게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재출마를 안 하는 의원이더라도 또 자기가 지지하는 또 후보라든지 보훈 인사 이런 또 그런 관점에서 좀 도전 현안보다는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에 이를 예방하려면은 선거철 도정을 감시할 제2의 단체가 필요하다. 좀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이게 시스템화돼서 선거철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감시 단체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전하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관련 조례나 법령 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행정이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를 사전에 얻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